안녕하세요. 창사부TV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을 모셨는데요. T스테이션 인천대공원점 신재윤 대표님이십니다. 귀촌이라는 게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귀촌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비소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해서 결과를 내시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졸업하기 전에 제가 뭘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를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졸업 준비를 할 때 다른 걸 안 하고 귀촌 교육을 받고 숲해설가 교육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바로 이제 귀촌을 하게 됐죠. 귀촌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도시로 올라오게 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배웠던 것도 정비 일이었고 정비업에 다시 뛰어들게 됐어요. 아버지가 25년 정도 운영하셨던 정비소를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가는 순간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출근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찌됐든 실패를 하면서 너가 배워야 되고 내가 있으면 네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출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더 힘들기도 했고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힘들게 혼자서 꾸려 나가게 되셨는데, 근데 그렇게 좀 일 배우고 또 여기에 좀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드셨을 텐데, 이게 타이어라는 키워드 하나로 인천 지역에서 이제 1등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키워드를 잡는 마케팅을 하시게 됐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정비를 배우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됐고. 근데 아버지 옛날을 보면 아버지는 이제 대외 활동을 하시면서 셀프 마케팅을 하신 거죠. 지역적인 모임을 가서 자신을 알리고 사업체를 알리고 그러면서 매출이 증가했는데, 제가 정비소를 운영하면서는 약간의 적자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사람이 안 오면 굉장히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겠다. 근데 아버지처럼 대외 활동을 못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책을 그때 당시 계속 읽었거든요. 읽다 보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블로그라는 걸 알게 됐고, 아, 이걸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아버지는 마케팅 대행을 맡기신 적이 많아요. 근데 돈을 받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효과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아버지는 회의적인 반응이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자가 나는 경험도 있으니까 사실 100만 원 쓰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마케팅 비용으로 100만 원을 태우면 망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성취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1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배워서 마케팅을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블로그로 글을 쓰고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가 키워드 잡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다가 어떤 한 블로거를 알게 됐어요. 형식에 맞춰서 발행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거를 필사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분석도 하고 연습을 한 2달 정도 저도 하루에 3개씩 올리면서 훈련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 마케팅으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인천 타이어라는 키워드는 너무 크고 경쟁 강도가 커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운현동 타이어, 운현동 카센터, 그런 건 사실 키워드가 30밖에 되진 않는데 매출 전환이 굉장히 큰 키워드거든요. 그런 거를 한 20개를 잡았어요. 지도를 보고 무슨 동 키워드는 다 적었어요. 그런 것들 모아서 키워드를 보니까 한 1,500이더라고요. 한 달에 1,500. 그거 1%만 해도 한 15명은 우리 집에 오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지역 마케팅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교육비만 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확대를 했을 때 주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사실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신장되셨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한 게 1월이었고요.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어요. 그냥 작년보다 조금 좋거나 나쁘거나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6월부터 매출이 20%가 증가했고 6, 7, 8, 9, 10, 11까지 거의 20%에서 25% 이상 증가했고 12월 달에는 정말 큰 기회가 왔는데 60% 매출이 증가가 했어요. 근데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고정 비용 이상으로 벌게 되면 갑자기 순이익이 확 늘어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한번 딱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블로그를 몰입했고 5월부터는 유튜브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를 같이 운영했고 1년 대비로 봤을 때는 6개월부터 12월까지만 늘었는데도 전체 수익은 25%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1, 2, 3월은 15%에서 25%까지는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작년 대비 성장을 했고 4월은 좀 주춤하지만 5월은 지금 성장세가 좋고 마케팅이라는 게 하자마자 효과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니까 그 효과가 그때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자신감도 더 생겼고 한 번은 홍대에서 인천까지 1시간 반 걸려서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머니까 근처에서 정비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했는데 글을 보고 신뢰가 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기다리고 정비를 해드렸는데 그만큼 파급력이 큰 경험도 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사전에 공부를 하거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는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처음에 찾아봤어요. 블로그 마케팅 뭐 정보 찾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책도 한두 권 사봤고 근데 딱히 답이 없어서 찾다가 이제 블로그 마케팅 교육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 그걸 듣게 됐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사용하면서 한 달 교육을 받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제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검색해 보면서 잘 나가시는 분들의 글을 많이 읽고 필사나 분석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교육에서 배운 내용과 이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까를 분석하면서 블로그 글쓰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때 좀 하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근데 그때는 하기 싫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고 그냥 했어요. 버틴다라기보다는 이걸로 꼭 성과를 내고 싶다는 절실함이 있어서 매일매일 했고 정비를 배울 때도 사실 한 6개월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점장님을 따라하고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원래는 되게 내성적이라 원래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손님 상대를 잘 못했었는데 계속 배우고 지켜보고 하니까 그게 적용이 됐고 블로그에서도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조금 결과물이 나와서 정말 기뻤긴 했어요. 처음에 블로그 보고 손님이 맞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고 그 힘으로 또 하게 됐고 별 생각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목표를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하자. 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었고 절실함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할 수 있는 SNS가. 그 와중에서도 블로그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블로그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겐 인스타가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획을 하고 대본을 쓰고 영상 편집,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단계가 있어서 사실 그 전에 지쳐버리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내가 손님에게 말하듯이 글을 써 나가면서 퇴근 후에 가장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케팅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했고 정말 좋은 거는 사실 마케팅을 하면서 썼던 글들, 어필 포인트가 손님이랑 대화할 때 툭툭 나와버려요.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글쓰기는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 체력인 것 같습니다. 그거 쓰면 쓸수록 좀 시간이 단축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하나 하는데 2시간 걸렸었는데 지금은 한 3, 40분 내외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썼던 멘트들,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고 제가 만들었던 카피라이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즉석에서 오늘 만난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갖고 와서 써버리니까 새로운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필 포인트도 금방금방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업장에서 일하시면서 이거 블로그에 써야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때도 있겠네요. 네, 보통 손님들이 질문하는 주제로 많이 써요. 이거 타이어는 이 타이어랑 왜 달라요? 저처럼 정비사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1년에 5,000대 이상의 차량을 입차를 시키고 보내고 하면서 쌓인 데이터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지식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펑크 때문에 오신 손님은 직접 하려면 찾아보고 하는데 2시간 넘게 걸리는데 우리는 보자마자 판단이 서거든요. 이거는 떼어도 된다? 안 된다. 그만큼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손님과 대화를 해서 손님이 궁금했던 질문을 바로 블로그에 쓰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하고 이해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봐요. 지금 40살 전에 성공한 사업가들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를 다 활용하셨어요. 아울디자인의 박지은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급성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꿈과 목표가 있다면. 제가 최근에 좀 알게 된 사실이 이제 트래픽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단순한 사실인데 돈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동되잖아요. 돈이 있는 곳은 사람이 있는 곳이고 사람이 있는 곳이 돈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백화점이 잘 되는 이유는 백화점엔 많은 트래픽이 있죠. 유동 인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월세가 비싸요. 월세로 마케팅 비용을 대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돈을 주고 가는 대신 많은 트래픽을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트래픽은 사실 간판, 오프라인 매장은 보통 간판으로 트래픽을 기본적으로 모으고, 그리고 사업자가 뭐 대외 활동을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그 트래픽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 나가고 있어요. 그 양질의 트래픽을 모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타이어 공기압이랑 키워드는 매출 전환이 굉장히 약한 키워드거든요. 대신에 서창동 타이어는 30명이 보지만 매출 전환이 굉장히 큰 키워드고, 이런 걸 구분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키워드를 쌓아 나가면 그게 결국 매출 전환을 일어나고, 그러면 갑자기 큰 성장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도 제가 많이 글을 썼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1000명만 봐도 1%면 10명의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제가 열심히 하면 그분이 저의 상품을 사주게 되잖아요. 그 기초 단계는 어쨌든 트래픽이고, 그 트래픽을 모으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직접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고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인 사업자가 마케팅에 돈을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의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속 가능해야 성과가 또 나오는데, 그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어렵고 확신을 가지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블로그를 작성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이제 어필을 하는 부분인데, 내가 팔고 싶은 게 무엇인지는 사실 사업자가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고객님에게 다가가고 싶은 어필 포인트를 내가 적는다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사실 대행 업체를 조금은 사용은 해요. 왜냐면 제가 못 잡는 키워드도 있고, 지금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블로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둘 다 놓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어필 포인트를 정확히 드리거든요. 이게 모르고 대행업체에 맡기면 이상한 키워드를 잡아버려요. 매출 전환도 안 되고 사업체에 효과가 없는 키워드를 제시하는데 뭐 노출량이 많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확히 포커싱을 하면 예전에는 100만원 될 거 지금은 10만원 내외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싶은지를 고민하고 직접 작성하고 그게 하나씩 결과가 나오면 적은 비용으로 정말 큰 효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 마케팅을 사실 시작을 하면 카피라이팅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생겨요. 카피라이팅을 만들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인스타나 전 당근마켓도 다 활용을 하거든요. 지역 마케팅을 활용을 하는데 하루에 500원에서 1000원을 사용해요. 블로그 마케팅을 했을 때 부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마케팅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더 다양하게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한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같이 약간 전문직업을 하신다면 사실 조금 더 쉬운데, 그 키워드를 한번 잡잖아요. 그러면 그게 6개월 이상은 가요. 서창동 타이어나 서창동 카센터는 제가 작년에 올려놓은 것도 아직도 상위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이거 떨어졌네? 그럼 제가 글을 쓰고, 안 잡히는 것들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빠르게 잡아버리고, 그 한 5개 상위 노출 중에 2개만 떠 있으면 저는 OK를 치거든요.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면 사실 처음에는 30만 원이 들어도 그 6개월 이상 가고 1년도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점점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는 더 새로운 거를 이제 개발하고 사업적 능력을 키워나갈 여유가 좀 생기게 되죠.
이거 보시고 옆에 타이어집에서 서천동 타이어 하면 어떡하죠? 마케팅이라는 건 하나의 요소인데 사실 손님이 내 집에 와서 감동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는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감동을 받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신뢰와 가치를 계속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매출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인천에서 이제 타이어 키워드로 1등이 되셨는데 그럼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2호점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2호점을 내면서 기존에 있던 구성원이 책임자로 가서 개인 사업자처럼 자신의 사업을 하고 저랑 공동 사업을 하듯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3호점까지 내면서 제가 머물러 있으면 함께하는 구성원들도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확장해야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2호점, 3호점 그리고 저의 땅을 구입해서 정비소를 운영하는 것까지가 큰 목표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